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청각 교육을 하는데 선생님의 1대1 면대면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힘들어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반복해서 볼 수 없잖아, 그죠? 선생님이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뭐 EBS 강의 하시는 분들도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 자세하게 세세하게 해주는 건 선생님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찍을 겁니다. 오늘 설명할 거는 뭐냐면 내림차순 정리와 오름차순 정리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럼 다항식은 무엇이냐 하면은 뭐 단항식의 합으로 이루어진 것들, 단항식들의 합으로 이루어진 것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항식 안에는 뭐까지 포함이 된다, 단항식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다항식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뭐 항, 차수, 뭐 상수, 뭐 이런 용어들은 알 거야. 그건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오늘은 어떻게 내림차순 정리가 뭐고 오름차순 정리가 뭔지를 설명을 할 겁니다. 내림, 내려간다라는 의미죠. 그렇게 내림. 오름,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등산을 이렇게 하는데 10m까지 갔어, 올라갔어. 그 다음에 20m 올라갔어, 뭐 50m 이렇게 올라갔어. 이럴 때 숫자가 늘어나잖아, 그지? 늘어나잖아. 상식적으로 늘어나는 거를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자꾸 숫자가 줄어들면 내려간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럼 우리가 여기 다항식에서의 저 용어는 뭐냐면 차수가 기준이야. 차수. 핵심은 차수다. 차수. 예를 들어서 문제를 설명해 주면 훨씬 쉬울 거예요. 마이너스 5x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2라고 하는 x에 대한 다항식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얘를 뭐 할 거냐면 내림차순 정리를 해보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내림차순. 그럼 어떻게 돼? 내려가야 되잖아. 그럼 가장 큰 차수를 맨 앞에 써주란 얘기예요. 얘 구성을 보면 1차죠? 마이너스 5x, 3x 제곱 2차죠, 식은? 얘는 뭐야? 그래서 상수라고 불러요. 그럼 상수의 의미를 알아야 돼, 그죠? 상수의 의미를 알아야 돼. 이렇게 식이 있을 때, 요 x가 뭔지는 알아 몰라. 숫자가 1인지 2인지 마이너스 모르죠, 그죠? 그래서 얘를 이름 뭐라고 붙이죠? 그렇지, 미지수 또는 변수 이런 말을 써요. 변하는 수다. 변하는 어떤 값이란 얘기예요. 그럼 요 5는 어때요? 요 5는 변하지 않죠.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그래서 상수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상수의 정의는 뭐냐 하면은 변하지 않는 값, 이렇게. 변하지 않는 값. 그러면 중학교 때까지 상수하면 숫자라고만 생각을 했어. 그런데 사실 이 상수에는 문자도 포함을 시켜요. 근데 왜 중학교 때 뭐 지도하지 않냐면은 아이들이 많이 혼동을 갈 수가 있어. 뭐 A도 상수고 X는 변수고 막 이러면 혼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도할 때는 상수, 숫자로만 되어 있는 것들을 다루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정확히 알면 변하지만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문자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면 좋겠어요. 자, 그럼 내림차순 가장 큰 거는 2차죠. 그럼 3x제곱을 먼저 써줘요. 그 다음에 뭐야? 1차 마이너스 5x 써주면 되죠. 그럼 상수는 뭐냐면 1차 밑에 있어. 차수가 뭐 0차라는 표현을 쓰진 않지만 밑에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라고 써주면 돼요. 이게 뭐다? 내림차순. 오름차순은 뭐냐? 거꾸로 차수가 커지는 거야. 커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가장 작은 건 상수죠. 상수를 먼저 써줘. 마이너스 5x 써줘. 그 다음에 플러스 3x 제곱. 선생님 여기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왜 플러스를 갑자기 붙였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그죠? 플러스는 생략이 돼요, 원래. 1, 2, 3, 4, 5, 6 이렇게 쓰지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쓰진 않잖아, 그죠? 하지만 음수일 땐 반드시 부호를 붙여줘야 된다. 왜? 음수 부호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문자가 하나일 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가장 큰 차수들 찾아주고 작은 차수들 이렇게 쭉 찾아주면 돼. 그렇지 않고 문자가 2개 이상일 때 2개 있어. 이런 예제 문제, 이젠플이에요. 예제 문제를 한번 볼까요? 예제 문제를 보면 문자가 x와의 2개야. 그럼 분명히 이런 다항식에서는 기준이 존재해야 돼요. 기준이 되지 않고선 내림차순, 오름차순 할 수가 없어요. 기준은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 x에 대한 다항식으로 볼 때 x에 대해서 뭐 내림차순 정리를 하여라. 내림차순. 그럼 기준이 여기서 x야. y는 뭐가 되는 거야? 상수 취급을 해주면 돼요. 상수. 왜?
x에 대한 방식에서는 x만 변하는 거야. x만 변하는 거야. 변수가 되는 거고 나머지 문자들은 다 상수 취급을 해주면 돼요. 그럼 x 중에서 가장 큰 차수를 찾아내면 돼. 뭐 2차 있지 여기. x에 대한 2차. 3x제곱 써주면 되죠. 그 다음에 뭐 있어? 1차 x에 대한 1차 여기 있죠 앞에? 플러스 x. 그 다음에 나머지 얘는 그냥 상수야. 뒤에다 그냥 한꺼번에 써주면 돼. 근데 그 순서는 상관이 없는데 그냥 보통 그냥 이렇게 y만 있다 하면 y에 대한 내림차순 뒤에 써주기도 해요. 그렇다 해서 이 순서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건 아니야. 뒤에는 그냥 이렇게 나머지 것들 이렇게 써주면 돼요. 얘들은 나머지 것들 쭉 써주면 돼. 자, 근데 기준이 이제 바뀌었어. 뭐에? y에 대한 뭐 다항식일 때 내림차순 정리를 해라. 그럼 y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y 가장 2차 큰 거 마이너스 y제곱 있죠? 그 다음 y에 대한 1차식 플러스 2y 있죠? 나머지는 x, 3x제곱 플러스 얘들은 다 상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y의 입장에서 보면 y에 대한 다항식이기 때문에 그 뒤에 그냥 써주면 돼요. 이렇게 뒤에 선생님이 이게 상수는 순서에 상관없나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중요한 건 y에 대한 다항식이기 때문에 얘들이 중요하다. y에 대한 2차, 1차, 그 다음에 상수가 온다는 사실. 다항식의 덧셈 뺄셈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는 다항식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차수가 높은 것에서 작은 것으로 숫자가 그죠? 내림차순 정리라고 얘기를 하고 차수가 점점 커진다 하면 오름차순 정리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제는 다항식의 덧셈 뺄셈은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볼 거예요. 이 덧셈 뺄셈의 가장 키포인트는 일단 어떤 문제를 푸는 어떤 원리를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 원리라고 하는 거는 그 속에 많은 뭐 개념들, 정의들, 뭐 정리들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긴 한데 뭐 언제 더하고 빼냐라고 하면 그거 하나만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동류항끼리야, 동류항. 동류항끼리 계산한다는 얘기야, 동류항. 그것만 정확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동류항이라고 하는 게 뭔가 또 이 용어가 뜻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 친구들 있을 수 있어, 그죠? 어떤 두 개의 항이 동류항이냐 같은 종류의 항이냐 라고 하는 것을 구분 지을 때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은 차수하고 문자로 봐요. 차수가 같으냐 2차 같으냐 뭐 x제곱 y제곱 둘 다 2차지만 그게 동류항이라고 볼 수 있냐, 뭐 같은 종류라고 볼 수 있냐, 같은 종류라고 볼 수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그죠? 그럼 뭐도 문자도 같아야 돼요. 그래서 동류항 하면은 차수와 문자가 같은 두 항을 동류항이라고 불러요. 자, 두 개의 다항식 A와 B가 있어. 문제 보면, 그죠? A 더하기 B로 한번 해볼 겁니다. A 더하기 B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 우선 써놔. 이렇게 2x제곱 더하기 3xy 마이너스 y제곱 더하기 더해주는 거죠? 그 다음 뭐? 뒤에 있는 B를 써줄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2y제곱. 뭐 빼주거나 할 때는 어떤 부호나 식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가로를 쳐줘야 돼요 반드시. 그렇지만 얘는 덧셈이 있기 때문에 그냥 뒤에 가로를 풀어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두 다항식의 덧셈에서는 뭐 해주면 되는 거야? 동류항끼리 모아놓도록 할게요. 차수와 문자 같은 거 한번 찾아볼게요. 2x제곱이 있죠? 2x제곱 얘랑 동류항 여기 x제곱 있네? 플러스 x제곱. 그 다음에 3xy 플러스 3xy가 있는데 xy 항이 어디 있을까? 또 뒤에도 있죠? 마이너스 xy. 그렇죠, xy. 또 y제곱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y제곱. 여기 뒤에 있죠? 플러스 2y제곱.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다? 그렇지. 동류항끼리 뭐 하는 거야? 그냥 앞과 뒤를 바꿔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바꿔도 될까 안 될까? 되죠. 왜 되죠? 그렇지.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다항식에 대해서. 자, 그러면 얘 두 개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앞에 있는 개수끼리 계산해주면 돼요. 여기 2가 있고 여기 생략돼 있다는 건 1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개수끼리. 그 다음에 여기 앞에 xy의 개수 얼마 있죠? 3이 있죠. 뒤에 마이너스 1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할까? 라고 하면 이거 똑같아. 우리 중1 때 배웠던 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중1 때 배웠어. 마이너스 1 더하기 2 어떻게 하냐? 얘 바꿔도 돼. 그치? 2 빼기 1이 되잖아. 그죠? 얘는 이렇게. 어려우면. 그럼 얼마야? 1이죠? 1.
그 어떤 친구가 마이너스 4, 뭐, 더하기, 뭐, 9, 얘가 좀 어려워요. 얘를 9를 앞으로 당겨주고 마이너스를 뒤로 빼주면 돼, 그죠?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 있는 거야. 마이너스 1에다 2를 더해주는 거야, 그지? 그럼 굳이 써놓으면 마이너스를 더하기 2라는 거지, 이렇게. i 제곱. 자, 2에다 1 더하면 3이지요. 이 정도 할 수 있잖아. 3x 제곱. 3에서 1 빼면 얼마? 2죠? 플러스 2xy. 마이너스 1에다 2를 더하면 1이 되죠? 그래서 y 제곱 이렇게 된다. 그래서 두 개의 다항수 a 더하기 b를 한 결과는 이렇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a 빼기 b를 한번 해볼 거예요. a 빼기 b. 빼는 것 중요하다 그랬어. 교환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앞에 오냐 누가 뒤에 오느냐. a가 먼저 왔어요. a에서 b를 빼주는 거예요. 기준은. 그러면 2x제곱 플러스 3xy 마이너스 y제곱 빼기 뒤에 반대 가로 쳐줘야 돼요. 가로 쳐주지 않으면 그 결과가 달라져요. 자,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얘는 앞에 거는 그냥 이렇게 가로를 풀어놔도 돼. 이렇게. 그런데 뒤에 있는 거 잘 보세요. 가로 앞에 뭐가 있어? 마이너스 2죠. 그럼 무슨 현상 생기죠? 그렇지. 마이너스 각각 다 곱해줘야 돼. 그래서 x제곱에 마이너스 곱하니까 마이너스 x제곱으로 풀어주면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되니까 플러스 xy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y제곱 되죠. 이렇게. 이제 동료끼리 찾아주면 돼요. 요거 뭐 행사하다가 테이프로 붙였었나봐요. 안 지워져요. 자, 이해하고 보세요. 자, 그럼 모아주면은 2x제곱. 이게 마이너스처럼 보이네. 뭐 지워야겠다. 자, 이 옆에다 써야겠네. 자, x제곱항 찾아주니까 2x제곱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죠? 마이너스 x제곱. 모아주고. 그 다음 xy항 여기 또 뒤에 있죠? 플러스 xy. y제곱항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2y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죠? 는 자, 그럼 앞에 있는 개수끼리 계산해주면 돼요. 자, 여기 개수 3 있고 여기 1이 있는 거죠? 플러스 3 플러스 1 xy. 근데 여기 얼마 있어? 플러스 바꾸고 얘를 마이너스 1로 취급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죠? y제곱. 마지막 결과 2에서 1 빼주면 1인데 1x제곱은 그냥 x제곱이라고 써요. x제곱. 3에다 1 더하면 4죠? 플러스 4xy. 마이너스 1에다 마이너스 2를 계산하면 얼마일까? 이거 중1 때 했던 거야. 그죠? 정수의 덧셈 뺄셈에서 마이너스 3.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3 정도. 좀 잊어버렸다 나는 좀 소홀히 해서 아니면 또 오래돼서 시간이 그럼 다시 복습을 해야 돼. 수학은 선수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돼요. 왜냐면 이 단어는 달랑 얘만 배우는 게 아니라 정수의 덧셈 뺄셈도 알아야 되고 지금 교환 법칙도 알아야 되고 많은 걸 알아야 돼. 그 알아야 된다는 건 알았어야 된다는 걸 미리 배운 거야. 벌써 배웠다라고 하는 건 선수학습이 되어 있어야 돼요. 선행 미리 나갈 거 뭐 수학 1, 수학 2, 뭐 확률통계 이런 거 미리 안 해도 되지만 복습은 상당히 중요해요. 수학에서. 그래서 복습을 꼭 하도록 하세요. 잊어버렸으면. 바이바이.